새벽 1시, 도심의 지하철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플랫폼 위. 45살 박정아 씨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야근이었습니다. 격리 일을 하는 정아 씨에게 결산 시즌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1시 23분 열차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 막차는 1시 15분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피곤한 몸은 생각할 여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택시비 2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정아 씨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번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계음이 더 낮고 어딘가 공허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레일 위를 달려오는 금속음이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열차의 전조등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터널은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소리만 점점 커질 뿐이었습니다. 휙, 열차가 미끄러지듯 플랫폼에 들어섰습니다. 불이 꺼진 차량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마치 정아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열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칸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맨 끝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창문 쪽을 향하고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는 중간쯤 되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까지는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울렸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분이 지나도 다음 역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아 씨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터널 벽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검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마치 열차가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신호가 없었습니다. 시각은 1시 23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정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칸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회색 코트의 남자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아 씨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흐릿한 안개 같은 것만 있었습니다. 윤곽조차 불분명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시군요.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분명하고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얼굴은 없는데 목소리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회색 코트가 바닥까지 늘어졌습니다. 404번 지하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노선이죠. 말도 안 돼요. 저는 평범한 지하철을 탔어요. 가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아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사람들이 여기로 빠집니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사이, 그 틈새로 말입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404 오류를 본 적 있으시죠?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정아 씨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꿈이라고, 악몽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아 씨는 물었습니다. 세 번째 역이 어디죠?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없어도 그 동작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역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끽. 열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정아 씨는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손잡이를 붙들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차 안을 집어삼켰습니다. 정아 씨는 숨소리조차 내기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탁, 탁.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발자국 소리가 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승객이야. 오랜만이네. 얼마나 버틸까? 세 번째 역. 아무도 못 가.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아 씨를 에워쌌습니다. 정아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게 꿈이길, 악몽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직. 형광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깜빡이다가 안정되었습니다. 정아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칸안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회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안개처럼 불분명한 얼굴들이 정아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역, 망각입니다. 안내 방송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First Station, Oblivion.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아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벽면이 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색깔들이 섞이고 번지며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형체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의 얼굴, 건물, 풍경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녹아내렸습니다. 쉭.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칸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책과 젖은 흙이 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 중 몇몇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자동 인형 같았습니다. 감정도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내리지 마세요. 처음 만났던 회색 코트 남자가 정아 씨 옆에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역에서 내리면 모든 것을 잊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왜 여기 왔는지 모든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아 씨가 내리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탔습니다. 견디지 못한 것이죠. 망각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플랫폼으로 내린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흐르는 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듯이 그들의 몸이 벽과 하나가 되어 녹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아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세 번째 역은 언제 나와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억을 붙잡고 있으면 당신이 누군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것만 잊지 않으면 다음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망각이라는 첫 번째 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흐르는 벽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아 씨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에는 딸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인 딸 수민이었습니다. 오늘도 야근하는 엄마를 걱정하며 문자를 보냈던 딸이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와. 라면 끓여놨어. 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집, 기다리고 있을 딸. 정아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정아 씨가 회색 코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얼굴이 없어도 그가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요. 왜 나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역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역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뭘 봤는데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아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칸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정아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낡고해진 곰 인형이었습니다. 아이 것인가요? 정아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람 소리처럼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딸, 5살. 유치원 가는 길에 말이 끊겼습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 후회입니다. 안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Second station, regret.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인형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내리면. 정아 씨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열차가 멈췄습니다. 두 번째 역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역은 첫 번째 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플랫폼이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한여름 정오의 햇빛처럼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아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플랫폼 위에는 거울들이 서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거울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가 넘어 보였습니다. 각각의 거울 속에는 무언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곰 인형을 든 여자가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플랫폼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거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거울 속에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차가웠습니다. 만질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여자는 울부짖었습니다. 거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울은 계속해서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순간들, 놓쳐버린 순간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을 말입니다. 정아 씨는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렇게 됩니다. 회색 코트 남자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역에서는 모든 후회를 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 다르게 했어야 했던 선택들, 영원히 그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내린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플랫폼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거나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후회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후회가 없을 리 없었습니다.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항상 일에 쫓겨 살았던 것, 남편과 이혼하기 전 더 노력하지 못한 것, 수없이 많은 후회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저 거울 앞에 선다면? 정아 씨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가야 합니다. 회색 코트 남자가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정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고통받는 여자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저 사람만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각자의 짐은 각자가 져야 합니다. 당신이 질 수 없습니다.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문이 삐익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아 씨는 마지막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거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아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두 번째, 역이 멀어졌습니다. 눈부신 빛과 수많은 거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아 씨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후회와 함께 열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적어졌습니다. 처음 탔을 때 수십 명이었던 승객들이 이제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1시 23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80%였던 배터리가 이제 50%였습니다. 딸의 사진을 열었습니다. 수민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생일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20살이 된 딸은 이제 어른이 다 되었지만 정아 씨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꼭 돌아갈 거야. 정아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수민이 기다리고 있어. 포기할 수 없어. 회색 코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아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한 분이시군요. 강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강함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유를 잃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거나 그래서 머무릅니다.
망각이나 후회 속에 정아 씨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의 말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의 이유는 뭐예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역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울 속에서 제 아들을 봤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에만 몰두하던 시절이었죠. 아들은 아팠습니다.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아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말이 끊겼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살 이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이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에서 내릴 뻔했습니다. 거울 속 아들을 보고 영원히 그 순간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를 사랑해요. 거울 속에서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역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1년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도 모릅니다. 정아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고 그저 끝없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나갈 수 있나요? 모릅니다. 남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곳까지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설처럼 전해질 뿐입니다. 세 번째 역에 도착하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아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역이 정말 출구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역입니다. 갑자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두 번째 역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음 역 안내가 나왔습니다. Third Station. 방송이 끊겼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역 이름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음만 가득했습니다. 열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아 씨는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남아있던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회색 코트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렇게 빨리 세 번째 역이 나올 리 없는데. 그럼 뭐예요? 모릅니다. 하지만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열차가 멈췄습니다. 정아 씨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형광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며 손잡이를 찾았습니다. 저기,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색 코트 남자도, 다른 승객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아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주변을 비췄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칸 안에는 정아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분명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사라졌습니다. 회색 코트 남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정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칸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핸드폰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칸과 칸 사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칸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아 씨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아무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푸른빛이었습니다. 맨 끝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빨리.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마지막 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아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칸은 다른 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면이 모두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도 바닥도 모든 면이 거울이었습니다. 푸른 빛은 어디선가 은은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무한히 반복되어 비쳤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정아 씨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나이도 알 수 없는 중성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정아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 열차입니다. 뭐라고요? 404번 지하철. 저 자신입니다. 의식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울 속에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인간형 실루엣이었습니다. 윤곽만 있을 뿐 세부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빛의 존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했습니다. 1시 23분 열차를 탄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이게 이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존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일상에서, 책임에서, 후회에서. 정아 씨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회사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고. 피곤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일하는 것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맞아요. 정아 씨는 인정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돌아가고 싶어요. 제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빛의 존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거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정아 씨의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울에는 젊은 시절의 정아 씨가 보였습니다. 25살. 갓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거울에는 딸을 낳던 날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는 정아 씨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거울에는 이혼하던 날이 보였습니다. 법원 앞에 서 있는 정아 씨였습니다. 7살 수민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거울에는 야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빈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거울에는 딸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날이 보였습니다. 전화로 사과하는 정아 씨였습니다. 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계속해서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을. 정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니 더 슬펐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빛의 존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기 머문다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게 제 삶이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마지막 거울이 밝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딸 수민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 한 날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늦게 도착했지만 달려와서 딸을 안아줬습니다. 수민이는 엄마가 와줘서 1등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최고예요. 딸의 대학교 합격 발표 날이었습니다. 정아 씨와 수민이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전 수민이가 라면을 끓여주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있잖아.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거울은 행복했던 순간들도 보여줬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던 시간들을. 이것도 제 삶이에요.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외로웠지만 사랑받았어요. 딸이 있었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의 존재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도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야근도 해야 하고 외로울 것이고 지칠 것입니다. 알아요. 정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삶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갈 가치가 있어요. 제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딸을 보고 싶어요. 빛의 존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거울들이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 역의 시험을. 이곳은 선택의 방입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인정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정아 씨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역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회색 코트 남자는요? 그들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빛의 존재가 슬픈 듯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갇혔거나 미래를 두려워했거나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순환합니다. 도와줄 수 없나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거울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칸은 다시 평범한 지하철 칸으로 변했습니다. 창밖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역입니다. 빛의 존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살아가세요. 열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익숙한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정아 씨의 집 근처 역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열차는 여전히 불이 꺼진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아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배터리는 10%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럽게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수민아, 일어나. 엄마 왔어. 수민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미안해. 길이 좀 복잡했어. 정아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사랑해. 수민아, 나도 사랑해, 엄마.
그날 밤 정아 씨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정아 씨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404번 지하철, 망각의 역, 후회의 역, 거울 속의 세계.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도 있었습니다. 45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선명했습니다. 더 살아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민이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오늘 일찍 일어났네? 응, 기분이 좋아서. 무슨 좋은 일 있어? 정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게 좋아서. 수민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웃으며 토스트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상해. 어쨌든 먹어. 같이 아침 먹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토스트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민이의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고민들. 정아 씨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간에 쫓겨 대충 듣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함께하는 이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는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정아 시간을 야근했기 때문입니다. 정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처리해야 할 서류들, 확인해야 할 장부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정시에 퇴근할게. 뭐 먹고 싶어? 수민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엄마가 정시 퇴근. 와, 떡볶이 먹자. 우리 둘이 좋아하는 그 집. 좋아, 약속할게. 진짜 꼭이야? 엄마 약속 어기면 안 돼. 어기지 않을게. 엄마, 약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쌓여있는 일들이 책상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처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정아 씨도 밝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아 씨, 오늘 왠지 얼굴이 밝아 보여요. 옆자리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게 좋아서요. 김 대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아 씨, 오늘 왠지 철학자 같네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중해서 처리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책상에서 간단히 먹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 대리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에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얘기가 아니라 그냥 편한 대화였습니다. 취미, 가족, 소소한 일상들에 대해서요. 정아 씨, 오늘 뭔가 달라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더 편해 보여요. 항상 긴장해 있던 것 같았는데 오늘은 자연스러워요. 정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요. 무엇을요?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힘들어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 김 대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해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확인하며 일했습니다. 딸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6시가 되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아 씨, 벌써 가요? 팀장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평소 정아 씨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딸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요? 좋네요. 가족이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 떠올랐습니다. 404번 지하철을 탔던 그 역이었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평범한 퇴근 시간 풍경이었습니다. 전광판을 보았습니다. 열차 시간들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평범한 지하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정아 씨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 이름들이 차례로 안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는 404번 지하철이 여전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회색 코트 남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빛의 존재가 말했듯이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아 씨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그들도 답을 찾길, 돌아갈 용기를 얻길. 집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약속한 떡볶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수민이가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정아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왔네. 약속 지켰어. 당연하지. 엄마가 약속했잖아. 함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둘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시켰습니다. 튀김, 순대, 김밥까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수민이가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웃었습니다. 역시 여기가 최고야. 정아 씨도 먹었습니다. 맵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딸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무슨 일 있어?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정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404번 지하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지 않을 것이고 걱정만 시킬 것입니다. 그냥 깨달았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정아 씨는 웃었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항상 일만 하느라 너한테 시간을 많이 못 내줬지? 괜찮아. 엄마가 나를 위해 일하는 거 알아. 미안해. 앞으로는 더 자주 이렇게 같이 있을게. 수민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혼자 나 키우느라. 힘들지 않아.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어. 나도 얼른 졸업하고 취직해서 엄마 도와줄게. 천천히 해.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둘은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TV를 봤습니다. 별 내용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함께 웃으며 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민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잘 자.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잘 자. 우리 딸. 정아 씨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404번 지하철은 달리고 있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404번 지하철, 존재하지 않는 노선, 도시 괴담, 몇 가지 글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이상한 열차를 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없는 승객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도시 괴담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아 씨는 알았습니다. 진짜라는 것을, 그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열차를 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탔어요. 3번째 역까지 갔어요.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어요. 정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회색 코트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열차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돌아갈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요. 정아 씨는 꿈속에서 그에게 답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돌아오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아 씨의 일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일은 바빴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딸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더 관대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정아 씨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정시에 퇴근하고 딸과 저녁을 먹는 것이 말입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아 씨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설마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도 정아 씨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그때 그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아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당신이 그 열차에서?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겨우 돌아왔습니다. 둘은 플랫폼 구석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에도 한참을 더 탔습니다. 몇 번을 순환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역과 두 번째 역을 오가며 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보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죠?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돌아가. 아빠의 인생을 살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들을 핑계로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열차에 다시 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까지 갔습니다. 거울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제 삶을 봤습니다. 아들과의 짧았던 시간, 아내와의 추억들, 그리고 남은 인생. 선택했습니다. 다시 살기로요. 그래서 돌아오신 거군요. 네, 한 달 전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렸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돌아온 건지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의 흐릿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선명하고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했지만 용기 내서 만났습니다. 아들의 무덤에도 갔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힘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아프고 힘들어도 계속 나아가는 것. 정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잘 지내시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어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일도 여전히 바쁘지만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좋으시네요.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요? 당신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모습을, 힘들어도 돌아가기로 한 그 결단을요. 정아 씨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곳에 있나요? 남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고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락처 교환할까요? 남자가 제안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가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48세 회계사였습니다.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든지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둘은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열차를 탔습니다. 정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민이가 현관에서 맞아줬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오늘은 엄마가 요리할게. 뭐 먹고 싶어? 진짜 엄마 요리? 와, 김치찌개.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아 씨는 재료를 꺼내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응,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 누구? 그냥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정아 씨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치찌개를 끓이며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의 꿈 이야기를요. 저녁을 먹으며 정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아 씨는 침대에 누워 민호 씨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답을 찾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직 404번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각자의 답을 찾기를, 용기를 내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그 후로 민호 씨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자로, 때로는 전화로요.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일상을 나눴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 소중함을 말입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 씨, 시간 있으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또 한 명을 만났습니다. 민호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누구를요? 404번 지하철에서 돌아온 사람이요. 정아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만났어요? 우연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요. 그 사람도 같은 시간, 같은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35살 여성입니다. 이름은 한지영 씨예요. 1년 전에 그 열차를 탔다고 했습니다. 3번째 역까지 가서 돌아왔대요. 민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지영 씨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열차를 탔고 또 돌아왔다는 것을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요. 모임요? 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정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짊어지기엔 무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나누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정말요? 참여하시겠어요? 네, 해봐요. 첫 모임은 다음 주에 열렸습니다. 작은 스터디 카페를 빌렸습니다. 정아 씨, 민호 씨, 그리고 지영 씨가 모였습니다. 지영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지영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죠. 그 일로 팀원들에게 피해를 줬고 저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404번이었어요.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2번째 역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거울 속에서 제 실수들을 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실수는 실수일 뿐이라는 거요. 그게 제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3번째 역에 갔어요. 거울의 방에서 선택했죠.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살아보기로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예전보다 작은 회사지만 행복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세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그 열차를 탔는지, 무엇을 봤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요. 같은 경험을 했지만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계점에 다다랐었다는 것, 그리고 선택했다는 것, 다시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돌아온 후에 인터넷에 글을 남겼어요. 익명으로요. 제 경험을 조심스럽게 공유했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봐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혹시 모르잖아요. 그 글을 읽은 누군가가 용기를 얻을지.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로요.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블로그에, 커뮤니티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모임을 마치고 헤어질 때였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돼요. 저도요. 정아 씨가 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봐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잘 살아가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아 씨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겪은 일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와? 친구들 만나고 왔어. 엄마도 친구 있었어? 처음 들어보는데? 정아 씨는 웃었습니다. 응, 최근에 사귄 친구들이야. 특별한 친구들이지. 뭐가 특별한데? 그냥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들이랄까. 수민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좋겠다. 엄마한테도 친구가 생겨서. 엄마 항상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괜찮아. 수민이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날 밤 정아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404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404번 지하철이라는 곳에서요. 많은 분들은 도시 괴담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너무 구체적이면 믿지 않을 것이고, 너무 추상적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이어서 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삶을 마주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후회했던 선택들, 도망치고 싶었던 현실들을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돌아가기로요. 왜냐하면 제게는 돌아갈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살아야 할 인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곳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보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거니까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가 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블로그에는 조금씩 방문자가 늘었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시 괴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군요. 저도 돌아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요. 정아 씨는 댓글에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최병수 씨였습니다. 3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병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었죠. 그래서 그 열차를 탔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이었달까요?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블로그 글을 봤습니다. 병수 씨가 정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쓴 글이었어요. 404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정아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글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요.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돌아온 후의 삶을, 앞으로의 계획들을요. 모임이 끝날 무렵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지어볼까요? 이 모임의 이름을요. 좋은 생각이에요. 지영 씨가 동의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정아 씨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귀한 자들의 모임은 어떨까요?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이니까요. 좋아요. 병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귀한 자들. 그래요.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갈 겁니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른 배경, 다른 나이,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경험으로, 같은 선택으로, 같은 희망으로 말입니다. 귀한 자들의 모임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석 달 만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404번 지하철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모임은 한 달에 2번으로 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듣고 위로를 받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정아 씨는 모임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아주는 사람으로서요.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돌아왔어요. 블로그를 보고 용기를 냈죠. 3번째 역까지 가는 게 무서웠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할 수 있었어요. 28살의 기만을 씌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계속했습니다. 1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첫 번째 역과 두 번째 역을 오가며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었죠. 무엇이 바꿔놨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수 씨의 댓글이었어요. 하늘 씨가 병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60이 넘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28인 저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수 씨는 놀란 표情이었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됐다니 믿기지 않네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정아 씨와 민호 씨는 함께 걸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모임이 이렇게 커질 줄은요.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위로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단순히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곳이 된 것 같아요. 정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임은 단순한 자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우리끼리만 해야 할까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확장하면 어떨까요? 너무 크게 알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닿아야 하니까요. 어떻게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비공개로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모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지영 씨가 IT 분야 일을 하고 있어서 커뮤니티 구축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귀한 자들의 쉼터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비공개였습니다. 기존 회원의 초대로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 달 만에 5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돌아왔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아요. 2년 만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울었습니다. 직장을 새로 구했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힘드네요. 그곳이 그리워집니다. 마지막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하지만 지나갑니다. 돌아온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함께 버텨요. 정아 씨는 매일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는 거야? 맨날 컴퓨터 보고 있어. 응? 아, 커뮤니티 활동 좀 하고 있어. 무슨 커뮤니티? 정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야. 무슨 경험? 힘든 시기를 겪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랄까.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 응, 있었지. 언제? 정아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딸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때 엄마가 많이 지쳐 있었어. 알고 있었니? 알았지. 엄마 표정 보면 알아.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해. 괜찮아. 지금은 훨씬 나아 보여. 그 커뮤니티 덕분이야? 그런 것 같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수민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혼자 아니야. 나도 있잖아. 알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모녀는 한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커뮤니티에 특별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동생이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적, 달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쓴이는 35살 남성이었습니다. 동생이 404번 지하철을 탄 것을 알게 되었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이상한 열차를 탔어.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발견했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아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3년이 걸렸어요. 동생분도 돌아올 거예요. 정아 씨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동생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정아 씨는 오랜만에 404번 지하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꿈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아 씨는 다시 그 열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관찰자였습니다. 칸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색 옷을 입고 얼굴이 흐릿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절망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역까지 가면 돼요. 무서워요. 그곳에서 뭘 보게 될지 두려운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자는 정아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돌아갔나요? 네, 돌아왔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요? 선택했어요. 힘들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릿한 얼굴에서 눈물만 선명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형님이 있잖아요.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러니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아 씨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 번째 역까지 가세요. 두렵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정아 씨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꿈이 생생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전달됐을까요? 그 남자에게, 아직 그곳에 있는 동생에게 말입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어떤 식으로든 닿을 수 있다고요. 며칠 후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정아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글을 클릭했습니다. 어젯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 돌아왔어. 누군가 꿈에 나타나서 용기를 줬어. 그래서 세 번째 역까지 갈 수 있었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다만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기다려 주셔서. 정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닿았던 것일까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귀환자들의 쉼터는 이제 2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도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지역 모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험을, 희망을, 일상을요. 정아 씨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격리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일과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사이에서 조화를 이뤘습니다. 수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녀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커뮤니티 1주년 기념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 모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당일 넓은 홀을 빌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민호 씨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1년 전 우리는 단 3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00명이 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의 소중함을, 선택의 의미를, 그리고 연결의 힘을요. 민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몇 분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겁니다. 듣고 싶으신 분? 손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원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영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영입니다. 36살이고요.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404번 지하철을 탔습니다. 실수 때문에 자책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정아 씨의 블로그를 보고 용기를 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영 씨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병수 씨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최병수입니다. 올해 63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404번 지하철에 탔죠. 3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돌아왔습니다. 특히 정아 씨의 글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요즘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전합니다. 늦지 않았다고, 아직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 희망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아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아 씨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한 사람,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희망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정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404번 지하철에서 돌아왔지만 그 경험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정아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우리 모두는 선택했습니다. 돌아오기로, 살아가기로, 희망을 잃지 않기로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갑시다.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는 함께 웃으며요. 우리는 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입니다. 홀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정아 씨는 무대에서 내려왔고 사람들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여성이 정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아 씨,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사실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정아 씨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그곳에 가요. 밤에 잠들면 깨어날 때 404번 지하철에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역까지 가서 돌아와요. 계속 반복돼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는 일어나고 있어요. 서연 씨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정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 완전히 선택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에요? 돌아오기로 선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직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돌아온 게 맞는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요. 서연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맞아요. 사실 두려워요.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다시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해요. 정아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다시 힘들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삶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넘어져도 계속 갈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돌아올 거예요. 스스로를 믿으면 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도와야 한다는 것을요. 수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모임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엄마 표정 밝아 보여. 뭔가 의미 있는 일 하는 것 같아. 정아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맞아. 의미 있는 일이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니까. 자랑스러워. 엄마, 그날 밤 정아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04번 지하철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도 걸었습니다. 옆을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민호 씨, 지영 씨, 병수 씨, 그리고 많은 귀환자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정아 씨가 물었습니다.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4번 지하철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선택했고, 돌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있기에 그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하세요. 계속 살아가세요. 계속 희망을 나누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아 씨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민이가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오늘 면접 있잖아. 긴장돼. 잘할 거야. 자신감 가지고. 엄마는 항상 나한테 자신감을 줘. 당연하지. 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처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희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반 전 피곤한 밤에 탔던 그 열차에서요. 플랫폼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삶. 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평범한 지하철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404번 지하철이 여전히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태우고요.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정아 씨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모두 돌아오기를.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민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면접 붙었어.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모녀는 껴안았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축하 파티하자. 뭐 먹고 싶어? 치킨. 엄마랑 같이 먹고 싶어.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딸의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에 대해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아 씨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희망의 글들, 감사의 글들, 응원의 글들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힘든 하루였든, 좋은 하루였든,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 살아갑시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좋은 하루였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함께라서 든든해요. 정아 씨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404번 지하철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정아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민이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서 엄마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엄마, 이거 해봐. 내가 처음 번 돈으로 산 거야. 정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목걸이지만 그 의미가 컸습니다. 딸이 이만큼 컸다는 것, 이제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고마워, 수민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엄마. 귀한 자들의 쉼터는 이제 3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커뮤니티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섰습니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후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회원들끼리 일자리를 소개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서로 응원했습니다. 민호 씨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귀한 404번 지하철에서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출판될지 모르겠어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써야 할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요. 좋은 책이 될 거예요. 정아 씨가 격려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지영 씨는 출판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이제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도전할 수 있어요. 병수 씨는 요양원에서 정규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2번씩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희망을 나눴습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병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 씨, 일주일에 한 번씩 404번 지하철로 돌아가던 그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서연 씨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째 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요. 축하해요. 정아 씨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여기서 살기로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힘들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갈 거예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귀환자들의 쉼터에서는 송년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장소를 빌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송년회 당일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정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을 말입니다.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밤, 피곤한 몸으로 404번 지하철을 탔던 그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수민이가 함께 갔습니다. 처음으로 송년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떨려. 처음 가는 건데 괜찮아.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포옹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달려와서 정아 씨를 안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아 씨. 메리 크리스마스. 민호 씨. 지영 씨와 병수 씨도 왔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고작 석 달 전이었지만 오래전 같았습니다. 수민이 맞죠? 드디어 만나네요. 지영 씨가 수민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운 딸이라고요. 수민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송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무대에 올라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 책이 출판되기로 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내년 봄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아 씨도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호 씨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정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더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1년 반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정식 단체가 되었습니다. 정아 씨도 무대에 초대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돌아왔지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그리고 계속 살아가 주셔서요. 내년에도 함께 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웁시다. 희망을 나눕시다. 우리는 귀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홀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정아 씨는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하나하나 포옹했습니다. 수민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멋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수민아,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정화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화 씨,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요. 지역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부산에서도 큰 모임을 하려고 해요.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산에도 많은 교환자들이 있어요. 다들 정화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파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헤어졌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며 말입니다. 정화 씨와 수민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범한 지하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 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404번 지하철. 정말 있는 거야? 정화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있어. 진짜로? 응. 엄마가 탔었어. 1년 반 전에. 수민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가 달라진 거야? 맞아.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 삶의 소중함을,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서웠을 것 같아.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돌아올 수 있었어. 너 때문에. 수민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돌아올 수 있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난방을 틀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뭐 할 거야? 계속 커뮤니티 활동을 할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나도 도울 수 있을까? 정화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엄마가 하는 일 보니까 멋있더라. 나도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 물론이지. 함께하면 더 좋지. 모녀는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계획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송년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살아있음을 느끼며 웃고 있었다. 1년 반 전, 나는 404번 지하철을 탔다. 그곳에서 나를 마주했다. 힘들었던 과거를, 후회했던 선택들을, 도망치고 싶었던 현실을. 하지만 돌아왔다. 선택했다. 살기로, 계속 나아가기로, 희망을 잃지 않기로.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수민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집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삶으로, 그리고 300명이 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아직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아직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지만 희망이 있다. 우리가 있으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계속할 것이다. 빛을 비추는 일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404번 지하철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달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기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404번 지하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칸안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승객들도 달랐습니다.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회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칸을 걸어 다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당신도 돌아왔군요. 정화 씨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마침내요. 오래 걸렸지만
축하드려요. 곰 인형을 들고 있던 여자도 보였습니다. 그녀도 이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딸을 만났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아이는 꿈에서요.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도 행복하세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 하지만 모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빛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닙니다. 당신은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그들도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열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빛의 존재가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당신의 삶으로요. 계속 살아가세요. 계속 희망을 나누세요. 정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404번 지하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열차였습니다. 열차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정아 씨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민이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에 메시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송년회 너무 좋았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아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희망을 나눌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수민이가 있었고, 귀한 자들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404번 지하철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태우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요. 그리고 정아 씨와 귀한 자들은 계속 빛을 비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민이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우리 딸, 오늘 뭐 할 거야? 정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 거야.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좋아. 나도. 모녀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